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3급 자격증 과정을 맡은 연성대학교 반려동물과 강수민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수업 중에서 애완동물 미용의 이제 기본 관리 중에서 또 우리 미용 관리 부분에서는 안전위생 관리와 기자재 관리와 그리고 또 고객 상담 부분을 했었죠. 수업을 했었죠. 그런데 지난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목욕을 했어요. 애완동물 미용 목욕했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애완동물 미용에서 이제 기본 미용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 미용에서는요. 자, 미용 도구 활용하는 방법 파악하기, 미용 도구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발톱 관리하고, 귀 관리하고, 뭐 기본 클리핑하고, 기초 시저링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기본 기초 시저링 하기까지가 기본 미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용되는 도구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귀도 관리하고 발톱도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저링까지 이렇게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도구 파악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미용 도구 활용하는 방법 파악하기입니다. 자, 우리 애완동물 미용 작업을 위해서는 빗의 종류와 또 모질에 따라 빗을 사용하는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 충분히 이제 파악할 수 있어요. 기자재 관리 때 브러싱 하는 거 이제 브러쉬의 종류 또 빗의 종류 우리가 다 배웠었어요. 그래서 빗의 종류와 또 모질에 따라서 빗을 사용하는 방법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애완동물 미용 작업을 위해서 귀 청소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애완동물 미용 작업을 위해서 발톱깎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입니다. 자, 애완동물 미용 작업을 위해서 클리퍼 사용하는 거 파악하고, 우리 클리퍼도 기자재 시간에 다 이제 수업을 했던 내용 중에서 우리 뭐 전문가용 클리퍼 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쓰는 미니 클리퍼, 이 소형 클리퍼가 있었죠. 그래서 그 이제 두 종류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학습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애완동물 미용 작업을 위해서 클리퍼 날의 사이즈와 종류에 따른 적용 부위와 또 사용하는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애완동물 미용 작업을 위해서 가위를 사용하는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입니다. 자, 우선 다시 한번 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NCS 학습 모듈은 자, 필요 지식이 먼저 항상 나오죠. 학습 목표가 나오고, 그 다음 필요 지식이 나오고, 그 다음 수행 내용이 나오고, 또 수행 내용에 대한 수행 순서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엔 평가하는 것까지 나오지만 우리는 이제 수행 순서까지 이제 수업을 하는 건데요. 자, 우선 필요 지식은요. 콤의 이제 활용, 우리 콤이 어떤 거라 그랬죠? 일자빗이라 그랬죠. 쇠로 생긴, 그렇죠? 금속 재질의 일자빗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콤은 빗의 크기와 핀의 길이 또 핀의 간격에 따라서 사용하는 부위와 용도가 다양하다. 또 넓은 핀의 간격이 일정한 면으로 되어 있고, 또 핀의 길이가 긴 콤이 있고, 또 핀의 간격이 넓은 면과 간격이 좁은 면이 함께 있는 콤이 있고, 우리 기자재 시간에 배웠던 거는, 그리고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쓴다 했던 거는 지금 이거죠. 간격이 넓은 핀과 좁은 핀이 면이 함께 있는 콤이죠. 자, 그리고 핀의 길이가 짧고 긴 핀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콤이 있습니다. 자, 우선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핀의 길이가 짧아갖고 얼굴이나 눈앞, 뭐 풋라인 자를 때 이제 사용하는 거는요 페이스 콤인데요. 이제 얼굴 콤이에요. 그래서 얼굴 빗은 이제 그 길이가 핀의 길이가 너무 길면 잘못하면 눈을 찌르거나 뭐 귀를 찌르거나 코에 또 뭐 잘못돼서 또 상처를 입히거나 또 입술 라인에도 또 잘못 이렇게 꽂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내 손하고 작업자의 손하고 가깝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핀이 좀 길이가 짧은 게 유용하겠죠. 자, 그리고 푸들크문요. 핀의 길이가 길고 또 파상모의 피모를 빗을 때 사용한다. 우리 컬리코트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털이 곱슬거리기 때문에 너무 촘촘한 걸로 하면, 그리고 털이 너무 빡빡하게 차 있을 때는 촘촘한 빗이 조금 힘들죠. 털이 뭐 빠지거나 끊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넓은 콤을 사용하는 게 유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이제 보통 우리가 쓰는 콤이죠. 자, 뭐 핀 간격이 넓고 뭐 털을 세우거나 엉킨 거를 제거할 때 하고, 또 좁은 면은 얼굴 부분 사용한다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실키콤이에요. 길고 짧은 핀이 어우러진 핀으로 부드러운 피모를 빗을 때 사용한다. 자, 우리 목욕에서 우리
코트가 실키 코트가 있었죠. 그래서 뭐 우리 보통 그 직모로 된 뭐 마르치스나 또 뭐 요크셔 테리어나 이런 애들 다 이제 실키 코트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이제 실키 콤을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콤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위예요. 우리 가위도 정말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그 기자재 관리 시간에 가위에 대해서 설명 많이 했었는데 거의 반복되는 거지만 바로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 이제 다시 한번 반복이어도 한번 더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애완동물의 털을 자를 때 사용하는 도구로 지렛대의 원리를 응용해서 만든 도구이다. 또 가위의 종류와 용도는요. 일단 블런트 가위예요. 우리 블런트 가위가 3급 자격 검정 때는 블런트 가위만 쓴다고 했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가위예요. 그리고 처음 미용을 할 때, 시작할 때 사용하는 가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또 민가위 또는 뭐 스트레이트 시저라고도 부르고 또 털의 길이를 자르고 다듬는 데 사용한다. 자, 우리가 보통 쓰는 가위는 7인치라고 했었어요. 처음 우리가 접하는 가위는 대부분 7인치거든요. 그래서 크기는 평균 7인치, 약 20cm가 기준이 되고 인치수가 높을수록 초벌이나 미용이나 대형견 미용에 사용한다. 그러니까는 이제 강아지가 크면 인치가 좀 커야 빨리빨리 자를 수 있겠죠. 강아지가 작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큰 개를 그 짧은 가위로 이제 자르기 시작하면 그 커트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형견들이나 뭐 이렇게 큰 개들은 인치가 조금 넓은, 이렇게 긴 그런 걸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시닝 가위입니다. 우리 숯가위라고 했었던 가위죠. 자, 그래서 털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때 사용한다. 또 실키 코트의 부드러운 털과 처진 털을 자를 때 가위 자국이 없이 자를 수 있다. 우리 이제 그냥 뭐 만약에 뭐 지금 뭐 학원에서 뭐 수업을 받으시거나 이러면 우리 항상 뭐 이렇게 선생님들 얘기하실 때 블렌딩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털을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걸 이제 블렌딩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뭐 블렌딩 하세요 이러면 거의 물론 뭐 블런트 가위로도 하지만 훨씬 더 자유롭고 그 다음에 이제 실패 확률이 적은 게 시닝 가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용할 때 나중에 블렌딩 하세요. 뭐 요크셔 테리어나 뭐 요런 애들 해서 이제 뭐 몸 부분이나 뭐 블렌딩하고 뭐 위는 몸통 부분에 백라인은 밀고 그다음에 옆에 처진 털은 블렌딩을 해야 하면 그때 이렇게 많이 쓸 수 있고 그리고 뭐 슈나우저 같은 애들도 이제 슈나우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등을 밀죠. 몸을 거의 많이 밀죠. 밀고 나서 이제 밑에 뭐 커튼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털들이 있죠. 그러면 그 털들을 바로 이렇게 붕 띄우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닝 가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빗살 가위의 간격, 빗살 사이의 간격 수에 따라서 잘리는 면의 절삭력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처음 받는 가위는 45발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는 요즘에 뭐 요술가위 막 이런 거는 뭐 90발도 있고 뭐 더 이렇게 많은 것도 있죠. 그 대신 그 간격이 수가 뭐 더 이렇게 촘촘하거나 그러니까 간격 수가 훨씬 더 넓으면 이렇게 절삭률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블런트 가위와 같은 모양의 가위로 평균 5.5인치의 크기이다. 보부 가위예요. 우리 보부 가위는 짧은 가위예요. 그래서 보통 그냥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뭐 오는 이제 뭐 샵에 이제 방문해주는 고객에게 그 눈 밑에 막 이렇게 찔리는 털 정도 잘라줄 수 있는 가위, 막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눈앞에 털이나 풋라인 털, 그러니까 우리가 짧게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래서 또 귀끝에 털을 자를 때 많이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커브 가위예요. 커브 가위도 우리 뭐 얼굴 뭐 그냥 블런트로 자르면 네모내지는데 커브 가위로 자르면 동그래진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가위 자체가 처음부터 휘어 있어요. 그래서 동그래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보면 가위날이 동그랗게 휘어져 있어서 볼륨감을 주어야 하는 부위에 사용하기 좋다. 그리고 또 얼굴이나 몸통, 다리의 각을 없애야 하는 곳에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처음에 만약에 뭐 다리에 뭐 방울을 만든다거나 뭐 램클립을 한다. 근데 이제 뭐 램클립은 거의 블런트로 사용하는 게 맞지만 혹시나 내가 뭐 램클립을 한다 했을 때 우리가 초벌에서는 대부분 각지게 자르죠. 각지게 모양을 맞춰서 자르지만 그 다음번에는 재벌에서는 이제 뭐 커브 가위 같은 걸로 해서 이제 그 각을 없애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굴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커브 가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다음은요. 자, 가위의 종류 및 용도입니다. 자, 블런트 가위와 시닝 가위, 우리 이제 지금 방금 이제 설명 다 했던 내용들이 여기 지금 다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자, 블런트 가위는 우리 뭐라 그랬지? 7인치, 거의 7인치를 많이 사용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블런트 가위는 민가위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이제 시닝 가위죠. 모량이 많은 털에 숯을 치거나 털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제 블렌딩 용도로 많이 쓴다고 했고요. 자, 우리 얼굴 커트 할 때도 시닝 가위는 되게 유용하거든요. 좀 안전하죠. 바로 뭐 이렇게 상처가 직접적으로 나지 않고 살짝 이렇게 찝히는 정도의 상처가 나니까 그래도 조금은 초보자들이 쓰기엔 훨씬 더 편하고 좋은 가위입니다. 자, 그래서 자, 블런트 가위 있고 시닝 가위 예, 또 설명드렸죠. 자, 다음 자, 보브 가위입니다. 자, 보브 가위 짧은 가위라 그랬죠. 그래서 눈앞이나 풋라인 자를 때 사용한다고 했고 그 다음이 이제 커브 가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나오는 사진들 이제 한번 보시면 되고 이 사진이 이제 기자재 관리에서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 이제 수업을 돌려서 보시면 기자재 관리에서는 사진을 훨씬 더 선명하게 잘 찍어놨으니까 이게 약간 이제 사이즈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기자재 관리에 충분히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자, 가위의 구조는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뭐 가위끝, 뭐 날끝, 막 이러고 소지거리, 뭐 약지환, 엄지환,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자, 가위 끝은 우리 뭐 정날과 동날 양쪽에 뾰족한 앞쪽 끝이고요. 또 날 끝은 이제 날 얘기하는 거고, 동날은 자, 움직이는 쪽이에요. 우리가 시저링을 하다 보면요, 정날과 동날이 있는데 정날은 그냥 고정되어 있는 날을 얘기하는 거고요. 동날은 움직이는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가 움직일 때는요, 한쪽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날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어요. 가위가 정날 방향으로는 움직일 수 없고요. 동날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거는 실습할 때도 항상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학생들이 실습을 하다가 자주자주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움직이는 쪽은 동날, 그 다음에 고정되어 있는 건 정날이니까 정날 쪽으로는 절대로 가위 방향이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보면 뭐 약지환이 있고요. 소지거리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소지거리는 이렇게 새끼손가락이 있잖아요. 거기 맨 마지막에 이제 걸치는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받쳐줘야 좀 가위가 힘이 좀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보면 뭐 약지환은 뭐 네 번째 손가락 거는 데죠. 자, 그다음에 엄지환은 엄지손가락 걸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 가위의 그 동그란 부분에는 우리가 엄지환하고 약지환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지거리는 걸쳐주는 부분이니까 아까 그 가위의 그림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클리퍼 날 사이즈와 종류에 따른 적용 부위에 대해서 나왔죠. 자, 우리 클리퍼 날도 우리 그 기자재 시간에 설명을 많이 드렸죠. 자, 우선 클리퍼 날은 우리 어떻다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선을 그리면 그래프를 그리면 반비례한다고 얘기했었죠. 뭐 날 번호가 클수록 미리수는 작아진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클리퍼 날 미리수가 작으면 날의 간격이 좁죠. 만약에 뭐 1mm와 3mm는 틀리죠. 그래서 클리퍼 간격은 3mm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자, 그리고 클리퍼 날의 미리수가 클수록 클리퍼 날의 간격이 넓죠. 3mm는 넓을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얘기죠. 자, 그리고 클리퍼 날의 수가 클수록 피부에 상처를 입힐 이제 위험이 훨씬 더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집에서 쓰는 뭐 미니 클리퍼나 소형 클리퍼 같은 경우에는 날의 미리수가 거의 1mm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 저는 여태까지 강아지 잘 깎아줬는데 상처 하나도 안 냈어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물론 그런 이제 소형 클리퍼로 날 미리수가 작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큰 상처는 안 생기는데 잔 상처가 많이 생기죠. 스크래치 같은 그런 거랑, 그리고 뭐 만약에 내가 피가 나는 상처가 났다 해도 거의 연고 바르면 괜찮을 정도의 상처가 난단 말이죠. 근데 이게 클리퍼 날의 수가 크면 그 클리퍼 쪽으로 해서 살이 끼어요. 살이 끼면 이제 찢어지는 상처가 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꼬매는 상처가 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날은 훨씬 더 날의 미리수가 큰 게 미리수가 넓은 게 훨씬 더 위험한 상처를 낼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면 자, 클리퍼 날 사이즈에서 우리가 0.1에서 1mm는 뭐 주둥이, 발바닥, 발등, 항문, 꼬리, 복부, 귀, 여기가 다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기본 클리핑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기본 클리핑 할 때는 1mm 날과 그 다음에 뭐 0.5mm, 뭐 0.75mm를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0.1mm도 날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처음 쓰시는 초보자들은 위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잔 상처들이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살짝 지저분하더라도 1mm로 다 사용을 하라고 초보자들한테는 그렇게 저는 이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뭐 주둥이, 발바닥, 발등, 항문, 꼬리, 복부, 기우고 다 기본 클리핑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mm는요. 슈나우저, 코카스파니엘 등의 얼굴 부분들 이제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3mm부터 20mm는 개체의 몸통부를 하죠. 그래서 그때도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보통 길에 이렇게 돌아다닐 때 얘 오늘 미용했어요 했는데 빡빡 밀었어. 그러면 그 길이가 거의 3mm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제일 이제 밖에서 이제 제일 많이 한다 하는 미용이 이제 3mm 전체 클리핑을 제일 많이 하죠. 얼굴 남기고 꼬리 남기고. 그래서 뭐 개체의 몸뚱이를 민다 이러면 3mm부터 시작을 해요. 거기서부터 더 짧아지면 이제 피부에 뭐 이제 이상 반응이 올 수도 있고 빨갛게 일어날 수도 있고, 이래서 웬만하면 3mm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는 게 강아지를 위해서도 훨씬 더 좋겠죠. 자, 여기 이제 클리퍼 날의 종류입니다. 자, 요거는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이거 기자 시간에 다 봤던 내용이니까 이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이제 수행 내용입니다. 자, 안전 유의사항입니다. 애완동물의 도주와 낙상 방지를 위해서 테이블 고정 장치 사용한다. 우리 이거는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고, 자, 콤으로 눈을 찌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페이스콤 같은 경우에 그 얼굴만 할 수 있는 그런 콤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좀 짧고 내 손에서 가까운 핀 길이가 좀 짧은 걸 사용한다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 콤을 힘주어서 잡지 않는다. 힘주어서 잡아갖고 털을 억지로 당기면 그 털이 이제 엉켜 있을 때는 그 털이 당기면 많이 이제 피부가 아프겠죠. 그러니까 별로 이제 권장하지 않는 내용이고, 자, 그리고 한 부위만 지속적으로 빗을 경우에 피부에 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털과 피부에 모두 해를 입힐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골고루 해야 되고 힘을 빼고 해야 되고 억지로 털을 잡아당겨서도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수행 순서 이제 해야죠. 자, 이제 코밍하는 거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제 여태까지 다 설명했던 부분이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 테이블 위에 고정을 시키고요. 자, 그다음에 뭐 고정암과 같이 이제 애완동물을 고정암에 이제 고정을 시킵니다. 자, 또 한 손은 콤을 잡고 다른 한 손은 애완동물의 비지랄 부위를 살며시 잡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모든 작업은 한 손으로 작업을 해야 해요.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은 항상 보정하는 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쪽에 콤 잡고 한쪽에 가위 잡고 이렇게 작업하면 절대 안 되고요. 한 손은 항상 개체를 보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뒷다리를 가볍게 잡고 또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목은부터 빗질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뒷다리 안쪽 털을 빗질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백라인의 털을 꼬리에서부터 목 뒷부분까지 빗질을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털을 다 세어보는 거예요. 잘 됐는지, 잘 풀렸는지, 뭐 문제가 있는 데는 없는지 해서 일단 브러싱은 다 끝났으니까 코밍을 해갖고 정리를 한다고 했었죠. 우리 그때 브러싱은 뭐라고 했었지? 뭐 오염된 거를 제거해주고 엉킨 털을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뭐 뭉쳐 있는 거, 뭐 안에 뭐가 젖어 있거나 이래서 또 뭉쳐져 있는 것도 다 정리를 해준다 했고, 그걸 다 푼 거를 확인하는 작업이 코밍 작업입니다. 그래서 코밍을 다 해서 잘 풀렸는지. 근데 안 풀렸으면 다시 슬리커 브러쉬로 브러싱 해줘야 되는 거예요. 콤으로 당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백라인하고 다 지금 이제 코밍 하는 거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옆구리 털과 이제 팔과 옆구리 부분하고 지금 그러니까 옆면 지금 다 코밍, 그러니까 구석구석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만약에 오랫동안 미용을 안 했었다. 근데 지금 코밍을 한다. 그러면 제일 많이 엉킨 부분은 겨드랑이 부분하고 우리 그 사타구니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엉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완벽하게 확인을 잘 해줘야 되고, 그리고 비숑 프리제나 푸들 같은 경우도 저렇게 브로콜리 컷이나 테디베어 컷을 해서 주둥이를 밀지 않는다. 이런 아이들은 귀 뒷부분도 많이 엉켜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목 부위의 털을 빗질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목털의 빗질입니다. 자, 그다음에 앞가슴. 그러니까 이제 구석구석 지금 이제 하나하나 지금 다 하는 거예요. 하는데 빠진 부위 없이 다 하자 이런 내용에서 지금 이렇게 해서 사진을 다 넣어 놓은 거니까 이해하기 쉽게 해 놓은 거니까 확인을 다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앞다리의 앞면과 옆면을 빗질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뒷다리 해서 안쪽까지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왜 다리 예민한 아이들이 많죠. 그래서 특히 원래 우리가 모든 작업은 심장에서 먼 부위부터 하는 게 맞지만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개체의 특징에 따라서 살짝 바뀔 수도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2번을 보시면 앞다리를 살며시 들고 이제 빗질을 하죠. 이게 저렇게 해서 빗질하면서 겨드랑이부터 빗질을 해갖고 내려오면 되는 거죠. 자, 앞다리 안쪽 겨드랑이에서 발끝 부분까지 빗질하고요. 자, 복부의 털은 지면에서 앞다리를 살며시 들어 올려서 복부가 보이게 한 후에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이제 빗질을 한다. 자, 그다음 귀의 털을 귀 시작점에서 귀 끝을 향해서 빗질한다. 자, 우리 그냥 보통 머리 빗는 거랑 같잖아요. 우리 머리도 뿌리에서부터 빗잖아요. 똑같이 이제 이 아이들도 밑에서 올라갈 수는 없죠. 코밍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점에서 귀 끝을 향해서 이제 빗질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눈 앞부분의 털은 눈에서 코를 향해서 빗질하고 뺨과 턱 밑의 털은 결 방향에 따라 가볍게 빗질한다. 자, 꼬리 끝에서 꼬리 시작점을 향해서 빗질한다. 지금 이제 확인을 다 이제 해보는 거예요. 올려보는 털을 세어보는 거죠. 코밍을 해서. 콤으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몸 전체를 빗질하면서 털을 세운다. 자, 빗질할 때 관절 부위 무리가 가지 않게 동물을 주의해서 잡아야 하고 겨드랑이와 다리 안쪽 또 턱업 그다음 발가락 사이 귀 끝 부분은 약해서 이제 상처가 날 수 있으므로 빗질할 때 주의해야 한다. 털이 지나치게 엉켜 있는데 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코밍을 너무 이제 심하게 하면 상처가 날 수도 있죠. 그리고 거기서 이미 뭐 상처가 나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뭐 딱지가 잘못해서 떨어지거나 이러면 또 아이가 또 아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주의를 해서 코밍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수행 내용입니다. 또 이제 이번에는 우리 뭐 겸자와 발톱깎기 미용 도구 활용하는 방법 파악하기 중에서 겸자와 발톱깎기에 대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자, 뭐 미용 도구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필요지식 부분은 이미 이제 발톱깎기나 뭐 이런 거는 나와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기자재 관리에서. 그래서 지금 겸자와 이제 발톱깎기는 수행 내용부터 지금 들어가는 거고요. 자, 보면 뭐 지금 안전유의 사항이 지금 한 줄밖에 안 돼서 제가 지금 재료 자료랑 뭐 이렇게 넣어 놓은 건데요. 보면 미용 도구 사용 매뉴얼 있어야 되고 탈지면과 작업복과 뭐 겸자와 발톱깎기 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발톱깎기는 종류가 3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먼저 집게형이 있고 그 다음에 니퍼형이 있고 그리고 기요틴형이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안전유의사항을 보면 도구를 지면에 떨어뜨리지 않게 주의해야겠죠. 이게 잘못 떨어져서 나사 나가면 이제 깎을 수도 없는 상황이 오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자, 수행 순서입니다. 겸자 잡는 방법을 파악한다. 겸자의 환에 엄지손가락을 끼운다. 자, 겸자에 엄지손가락을 끼우는 모습입니다. 우리 지금 이거 깃털 뽑을 때 이제 사용하는 거라고 했었어요. 겸자는. 자, 그래서 겸자의 환이 넷째 손가락을 끼우고 그다음에 넷째 손가락 끼우는 이제 모습이 이제 사진으로 지금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움켜잡고 그다음에 발톱깎이 이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잡는 방법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니퍼형 발톱깎이 우리는 집게형이 대부분 뭐 소형견 조그만 거 3kg 미만밖에 안 되는 아이들은 거의 집게형 발톱깎이를 많이 사용하지만 이제 전문가용으로 니퍼형을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훨씬 더 빨리 깎이고 편하거든요. 사용할 때. 그래서 니퍼형 발톱깎이를 잡는다. 한쪽 손잡이 엄지손가락을 얹고 다른 손잡이 남은 4손가락으로 잡아준다. 이제 요거는 사진 보시면 뭐 충분히 많이들 사용을 해보셨으니까 알 건데 우선 사진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양쪽 손잡이를 계란지듯이 가볍게 잡는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요틴형이죠. 자, 우리 기요틴형이 그 단두대 사형장의 단두대 얘기했었죠. 그래서
기호틴형 발톱깎기. 자, 정날 부분에 손잡이에 얹고 그다음 동날 손잡이를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살며시 잡는다. 자, 이게 지금 과정이죠. 그래서 보시면 먼저 첫 번째 사진이 있고 두 번째 있고 세 번째 있고 네 번째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동그란 부분에 발톱을 넣어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잡는 방법을 익혀두고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제 직접 이제 자르는 부분이 뒤로 나올 거예요. 그때 다시 이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클리퍼와 이제 가위 이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나왔어요. 자, 보면 클리퍼 날과 클리퍼 본체를 떨어뜨리지 않게 주의한다. 특히 우리 전문가 클리퍼가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가벼워졌지만 그래도 많이 좀 무겁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바닥에 떨어뜨려 갖고 안에 뭐 이제 잘못되면 밖에 깨지는 건 솔직히 밖에 외형 깨지는 건 괜찮은데 안에서 이제 뭐가 잘못돼 버리면 소리가 굉장히 커져요. 그리고 오래돼도 커지겠지만 한번 그렇게 떨어뜨려서 잘못되면 소리가 많이 커져서 사용할 때도 불편하고 그리고 이제 애완동물 개체들이 많이 놀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안 떨어뜨리시는 게 제일 좋고 자, 그리고 이제 블런트 가위날에 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다룬다. 블런트 가위날에 작업자도 상해 입을 수 있다고 했고 그리고 개체에도 이제 상해를 입을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주의해서 다뤄야 된다는 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온 거고요. 자, 수행 순서입니다. 자, 클리퍼에 클리퍼 날을 장착한다. 클리퍼에 전원이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클리퍼 본체 앞부분에 클리퍼 날 끼우는 틈에 클리퍼 날을 끼운다. 지금 이제 사진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 이제 만약 클리퍼를 직접 들고 사용을 한다 이러면 훨씬 더 금방 아실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자,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 자, 클리퍼 날을 손으로 밀어서 클리퍼에 장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야 돼요. 이게 완벽하게 안 끼워졌을 때도 이제 이게 소리가 되게 크게 나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돌려서 완벽하게 끼웠는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전원 켜서 정확하게 끼워졌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이제 되어 있고, 그치, 소리가 큰데 떨림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딱 보면은 내가 지금 잘못 끼웠구나 이거를 바로 아셔야 되죠. 자, 그리고 클리퍼 본체 클리퍼 날 끼우는 틈은 항상 서 있어야 하고 클리퍼 본체 쪽에 누워 있으면 겸자를 사용해서 일으켜 세운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 우리 홈은 아니고 조그만 고리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클리퍼랑 클리퍼 날을 끼우는 그런 고리 비슷한 그걸 고리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사이로 클리퍼 날을 끼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 날이 아예 이렇게 누워져 있으면 이게 이제 클리퍼 날을 끼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그거를 잘 세워놔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누워 있다고 해서 뭐 고장 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많이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다 잘못되면 그렇게 되니까 그거는 이제 겸자로 충분히 이제 똑바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클리퍼 잡는 방법입니다. 클리퍼 본체의 3분의 1 되는 지점에 5손가락으로 연필을 잡듯이. 우리 클리퍼는요, 무조건 연필 잡듯이 잡아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베테랑이 되시고 또 뭐 몇 년 동안 오래 하다 보면 팔목이 너무 아파요, 막 이러면서 팔목이 아프면서 이제 클리퍼를 조금 내가 안전하게 완벽하게 사용을 한다 싶을 때는 살짝씩 내 팔이나 내 손목에 맞게끔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무조건 클리퍼를 잡을 때는 연필 잡듯이 잡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클리퍼를 잘못 잡는 방법은요. 자, 지금 저렇게 움켜쥐는 방법도 이제 잘못 잡는 방법이죠. 저렇게 움켜쥐었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무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내 손이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클리퍼를 한쪽 방향으로밖에 저렇게 되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자유롭게 이제 움직이려면 연필 잡는 듯이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클리퍼를 옆으로 세워서 잡으면 또 안 되겠죠. 자, 클리퍼를 잘못 잡은 예입니다. 옆으로 세워서 잡으면 상처 나기가 쉬워요. 강아지들한테 이제 상처 나기가 쉬우니까 절대로 저렇게 옆으로 세워서 잡아도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클리퍼 날을 탈착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클리퍼의 본체 앞부분에 클리퍼 날 탈착 버튼을 누르고 이제 그 버튼을 누르면서 클리퍼 날을 이제 빼야 합니다. 클리퍼 날을 살며시 잡고, 자, 그 다음에 가슴 쪽을 향해서 젖혀주고, 그 다음에 뺍니다. 탈착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이제 이어서 보면 이제 누르고 그다음에 잡고 그다음 가슴 쪽으로 당기고 그다음에 날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따로따로 나와 있는 그림을 이제 한 번에 연결해 놓은 건데요. 이것만 보셔도 금방 사용은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위입니다. 우리 지금 아까 필요지식 부분의 가위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가위에 대해서 우리 막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위 잡는 방법이 나왔어요. 자, 가위의 잠금 나사가 보이도록 놓고 그다음에 정날에 약지환 뭐 네 번째 손가락을 끼운다. 우리 정날이 움직이지 않는 날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자, 동날을 엄지환에 엄지손가락을 끼웁니다. 자, 저렇게 해서 지금 끼우고요. 자, 집게손가락으로 가운데 손가락 가위를 감싸듯 잡습니다. 자, 가위의 정날은 움직이지 않고 동날만 움직이며 털을 자른다. 자, 그리고 동날만 움직여야 되고요. 그리고 털을 자를 때도 방향도 동날 방향으로 움직여야 해요. 그래서 뭐 동날이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 방향으로만 털을 깎을 수 있어요. 왼쪽으로는 움직일 수 없죠. 그래서 먼저 자 손바닥을 펼쳐서 넷째 손가락을 끼우고요. 자, 그 다음에 엄지환에 엄지 손가락을 끼우고 자, 집게 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을 감싸듯이 잡고 그 다음에 정날은 고정하고 동날만 움직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발톱 관리하기예요. 자, 우리 이제 미용 도구가 뭐 어떤 게 있고 사용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다 파악을 했으니 이제 발톱을 깎아야겠죠. 자,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발톱 깎고 귀 청소하고 그다음에 클리핑하고 시저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제 발톱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발톱 관리하기. 애완동물의 특성에 따라서 발톱 길이를 조절하여 발톱을 깎을 수 있다. 자, 이것도 이제 뭐 발톱이 우리 뭐 혈관이 보이는 발톱과 안 보이는 발톱 막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애완동물의 생활 환경에 알맞는 발톱 길이를 결정하여 발톱을 깎을 수 있다. 야, 이거는 이제 생활 환경은 실내에서 생활을 하는지 실외에서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의 몸 구조 변형과 파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톱을 깎을 수 있다. 뭐 이거 이제 뭐 발톱 너무 길어서 뭐 살을 파고든다거나 아니면 뭐 발톱이 다 휘어져 있다거나 막 이런 애들은 이제 뭐 발가락이나 뭐 뼈가 변형이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잘라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발톱을 깎은 후에는 애완동물의 특성과 생활 환경에 따라 발톱을 갈 수 있다. 굳이 야외에서 뭐 실외에서 이제 집 밖에서 크는 애들은 발톱 따로 안 갈아줘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고 이제 실내에 있는 애들은 갈아줘야겠죠. 자, 그리고 발톱에 출혈이 있을 경우에 지혈제를 이용해서 지혈을 시킬 수 있다. 자, 필요지식입니다. 발톱의 구조, 개나 고양이는 앞발에 5개, 뒷발에 4개의 발톱이 있다. 또 발톱에는 혈관과 신경이 연결되어 있고 발톱이 자라면서 혈관과 신경도 같이 자란다. 발톱은 지면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단하게 되어 있다. 자, 보면 이제 빨간 부분 이제 혈관 있고요. 이제 그 혈관을 감싸고 있는 게 이제 신경이죠. 그래서 이제 혈관과 신경을 건드리지 않게 잘 발톱을 잘라줘야 되겠죠. 자, 발톱의 역할입니다. 발의 발가락 뼈는 애완동물이 보행할 때 힘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한다. 발톱은 발가락 뼈를 보호하며 또 발가락 뼈의 역할을 보조해준다. 또 이제 발바닥의 역할입니다. 발바닥에서 땅에 닿는 부분은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털이 나지 않고 피부가 각질화한 패드로 되어 있다. 우리 발바닥 패드 왜 까맣잖아요. 강아지들 발바닥 까맣죠. 그리고 거기 이제 땀샘이 있어갖고 거기서 이제 땀 냄새도 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패드에서 털이 자라진 않아요. 그러니까 패드 주변에 털들이 자라는 거니까 그 패드 주변에 있는 털들을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발바닥 패드에는 많은 신경과 또 혈관이 있어서 지면 상태를 감지하는 역할을 하고 지면에서 받은 충격을 완화시켜준다. 쿠션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우리 발바닥 이렇게 생겼죠? 자, 앞발이 뒷발보다 더 커요. 크고 그리고 우리 그 옆에 보면 듀클라이라고 며느리 발톱이 있어요. 자, 그리고 패드도 지금 이제
패드도 윗부분까지 있죠. 그래서 지금 저 부분까지 해서 패드, 그러니까 발의 구조를 확실히 알아야 나중에 미용할 때 아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을 거야 하고 마구잡이로 이렇게 자르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아 얘가 며느리 발톱이 있다는 거를 잊어버리고 그냥 뭐 싹 밀어버린다거나 이러면 또 상처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앞발도 이제 그 발 패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통의 대부분의 많은 개들은 요렇게 앞발톱이 4개, 앞발톱이 4개, 앞발톱이 5개, 뒷발톱이 4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혈관이 보이는 발톱이죠. 우리 이제 혈관 보이는 발톱은 잘 자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얀색 발톱을 가진 아이들은 혈관이 보여요. 그리고 왜 이제 발톱 관리할 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꼭 형광등 밑에 가서 뭐 발톱을 봐야 보인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되게 잘 보여요. 그래서 혈관 보이는 발톱은 저렇게 생겼다는 거, 잘 보이게 생겼다는 거, 색깔이 아예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잘 보이는 거고요. 자, 그리고 혈관이 안 보이는 발톱입니다. 이렇게 다 지금 다 까맣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혈관이 보이는 발톱이 있고 안 보이는 발톱이 아예 저렇게 나뉘어져 버리면 우리가 패드랑 이제 패드랑 비슷한 높이로 잘라주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혈관이 보이는 발톱도 있고 안 보이는 발톱이 섞여 있는 개들이 있어요. 자, 그런 애들은요, 보이는 발톱을 잘라주고요, 나머지는 그 길이에 맞춰서 같이 잘라주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거의 혈관들이 이제 자라는 게 거의 비슷하게 자라서 그렇게 잘라주면 별 문제가 없이 자연스럽게 잘 자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섞여 있는 발톱은 먼저 혈관이 보이는 발톱을 먼저 잘라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어요. 자, 다음은요. 자, 발톱 길이별 변화입니다. 발톱의 끝을 잘랐을 때의 단면이고요. 끝 잘랐을 때 완전 새까맣죠. 자, 그 다음에 신경 전까지 잘랐을 때 단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경 앞까지 잘랐을 때 단면, 그 다음에 혈관까지 잘랐을 때 단면입니다. 자, 혈관까지 잘랐으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이제 피 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행 내용입니다. 애완동물의 도주와 낙상 방지를 위해서 테이블 고정 장치, 뭐 이거는 항상 필수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항상 개체가 올라갔을 때는 테이블 위에 작업 테이블에 올라갔을 때는 한 손은 항상 보정을 해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발톱을 자를 때 애완동물에 움직이지 않도록 발톱을 잡고 안정적인 보정 자세를 취한다. 자, 그리고 발톱 안에는 신경과 혈관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짧게 자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자, 발톱은 한 달에 2회 정도 관리합니다. 근데 혹시나 뭐 발톱을 한 달에 2회 정도 잘라주면 좋죠. 근데 얘는 발톱 자르는 걸 너무 싫어해서 계속 갈아줘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톱을 자를 때에 이런 느낌이 싫어서인지 자르는 건 못 참는데 가는 거는 괜찮은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갈아주시면 돼요. 목욕하고 나서 갈아주고 이제 수시로 갈아주면 발톱이 이제 자라는 걸 조금 방지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발톱에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지혈제로 지혈을 합니다. 자, 발톱을 자른다. 자, 발톱 깎기, 그 다음에 발톱 가리, 지혈제를 준비한다. 애완동물의 미용 테이블 위에 올리고 고정함으로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발톱을 깎을, 발을 손으로 고정해서 잡고, 그 다음에 혈관을 확인한다. 자, 혈관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거 이렇게 있다고 했었고, 자, 발톱 깎기로 발톱 표면에 일직선이 되게 자르고 위아래로 각을 자른다. 자, 지금 한 내용이 이거죠. 자, 일단 발톱의 길이를 자르죠. 그 다음에 위에 각을 없애고 밑에 각을 없앱니다. 일단은 우리가 학습 모듈 내용에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는 맞고 당연히 맞고요. 혹시나 요거는 이제 발톱가리가 없을 때고 발톱가리가 있을 때는요. 일직선으로 잡아주시고 나머지는 발톱가리로 갈아주셔도 괜찮아요. 뭐 실용적인 면에서 뭐 집에서 강아지를 발톱 손질할 때는 그렇게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퍼형 발톱 깎기죠. 자, 우리 니퍼형 발톱 깎기 해서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발톱을 넣어서 자른다. 자, 레버를 당겨서 발톱을 자른다. 자, 이게 지금 자른 모습입니다. 자, 기요틴형입니다. 기요틴형은 발톱 깎기로 발톱을 자른다 해서 다음, 자, 동그란 부분에 발톱이 들어갔어요. 아까 이제 설명했던 내용이죠. 동그란 부분에 발톱을 넣고 그 다음에 동날에 레버를 밑에서 위로 당기면 발톱을 자른다. 자,
발톱의 각을 이제 없애는 거에 대해서 나왔죠. 자, 일단은 무조건 보정 먼저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잘라야 할 발톱 잡고, 그 다음에 발톱 안에 발톱을 넣고, 발톱깎이 안에 발톱을 넣고, 그 다음에 레버를 당기고, 그 다음에 발톱을 자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각을 없애고 발톱가리로 갈아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톱가리로 가는 거에 대해서 또 나왔죠. 자, 너무 싫어하면요, 빨리빨리 그냥 길이만 딱딱 줄여갖고 직선으로 한 번만 딱딱 자르고요, 발톱가리로 갈아주면 훨씬 더 빨라요. 그전에는 뭐 수동으로 갈아주는 거지만 요즘에 이렇게 전동식이 나와서 훨씬 더 편하고 빠릅니다. 자, 생활 환경에 따라 발톱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나왔어요. 자, 실외에서 생활하는 애완동물의 발톱을 관리한다. 발톱 길이는 자르지 않고 발톱 표면을 발톱 길이로만 다듬어 준다. 근데 실외에서 생활을 하는데 얘가 거의 뭐 앉아만 있어, 아니면 누워만 있어 이래가지고 발톱이 많이 자랐다 이러면 길이 보고 잘라주는 게 맞고요. 근데 대부분의 실외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워낙 땅 파고 못 파고 돌아다니고 이래갖고 발톱이 별로 안 길어져 있어요. 맨날 이렇게 달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달았는데 깨져 있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 갈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산책을 자주 하는 애완동물이나 실외에서 생활하는 애완동물의 경우에는 보행함으로써 자연적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있으나 며느리 발톱은 따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며느리 발톱은 저도 이제 어디 학생 집에 이제 놀러 갔다가 거기에 지금 대형견을 한 마리를 키우는데 얘가 와서 반갑다고 막 꼬리치고 좋아하는데 발톱은 괜찮더라고요. 괜찮은데 긁혀갖고 아픈데 보니까 며느리 발톱이 관리가 전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단쳤죠. 며느리 발톱 빨리 자르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전문가가 뭐 하는 짓이냐면 빨리 자르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 발톱은 따로 항상 관리해야 된다는 거. 이게 지면에 바로 닿지가 않으니까 바로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몸의 구조와 변형, 파행 방지를 위해서 자, 살을 파고들었죠. 자, 이게 발톱이 지금 지금 저기 이제 발가락 부분에 빨간 부위가 다 지금 이제 이렇게 피가 나는 부위예요. 많이 부어서 이제 뻘겋게 됐거나 피가 나는 부위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아이들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을 파고든 발톱을 관리한다. 발톱이 완전히 휘어서 얘네들이 이제 휘면서 이렇게 밖으로 계속 이렇게 뭐 길이가 쫙 자라는 게 아니고 휘어서 살을 파고들죠. 들어서 아예 얘네들이 이제 발 디디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힘든데 그러면 이제 쇼베 좀 발톱이라도 자르러 오시지 왜 이렇게 방치를 하셨나요? 얘기를 하죠. 무서워서 못 자르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발톱만이라도 자르게 좀 이제 방문을 하셔갖고 자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상처도 치료해주고 그리고 얘가 좀 편안하게 걸을 수 있잖아요. 이제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 싶은데 어쨌든 저런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발톱이 시작되는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파고 들어간 발톱이 이제 휘어진 부분을 니퍼형 발톱깎이로 자른다. 왜냐하면 얘가 지금 발톱 끝이 안 보이잖아요. 살을 파고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우리 기요틴형은 사용을 할 수가 없죠. 기요틴형은 어떻게 생겼다 그랬죠? 우리 그냥 동그란 거에 발톱을 넣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니퍼형은 잡아서 그 사이로 발톱 사이로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발톱을 이제 파고 들어간 발톱 휘어진 부분을 니퍼형으로 넣어야지 기요틴형으로는 사용하기가 조금 힘들겠죠. 자, 그래서 살에 박힌 발톱은 뽑아주고 또 구멍이 난 살 부분은 소독을 하고 또 가능하면 혈관이 다치지 않도록 발톱을 잘라야 합니다. 또 뭐 애가 막 너무 버둥거리거나 뭐 사실 혈관이 길게 자란 애들이 꽤 많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자주 손질해줘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길게 자를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은 혈관을 길게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아예 뭐 짧게 잘라서 다 지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요. 그냥 길게 잘라주세요. 왜냐하면 그 길게 자른 부분이 휘어서 보행에 불편을 줄 정도의 길이로 혈관이 자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해서 다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피가 나면 지혈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뭐 워낙에 애가 많이 아파하겠죠 또. 그래서 관리 잘 하셔서 잘 갈아주고 그래서 각 없애주고 그 다음에 길이대로 잘라주고 그 다음에 각을 없애줘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발톱 가리로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톱의 중간 지점이 부러져 있는 발톱을 관리한다. 왜 우리 많이 건조하면 저렇잖아요. 우리 여자들도 왜 주부습진 막 이런 거 걸리고 뭐 손톱이 너무 건조하다 이러면 손톱 막 이렇게 혼자 부스러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부스러져 있으면 뭐 어때요? 막 스타킹 같은 거 신어도 막 올라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걸로 일어나는 스크래치도 굉장히 좀
아프단 말이죠. 그래서 뭐 저렇게 해서 이제 뾰족뾰족한 부분들이 이제 자연적으로 생겨요. 근데 저게 잘못해서 혈관까지 건드리게 되면 혈관에서 이제 또 피도 날 수 있으면 또 얘가 아프죠. 만약에 발톱만 저렇게 돼서 혈관에서 먼 부위가 저랬다 그러면 그 부분만 잘라서 다듬어 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혈관까지 갔으면 얘가 이제 피가 나면서 아플 거란 말이죠. 그래서 관리를 하실 때는 발톱이 부러졌는지 이게 또 영양 성분이나 막 이런 것 때문에도 그럴 수 있으니 뭐 발톱이 너무 자꾸 부러지고 뭐 이러면 사료를 바꿔주시는 것도 또 뭐 하나의 또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뭐 중간이 뭐 부러진 발톱이나 뭐 아니면 뭐 건조해서 자주 이렇게 부셔지는 발톱이 또 있어요. 잘랐는데 바로 부셔지는 발톱. 자, 그런 발톱들은요. 발톱이 부러진 부분을 바로 윗부분까지 자르고요. 발톱에 부러진 부분이 잘려나가게 해야 하고 그다음에 발톱에 출혈이 생겼을 때는 지혈제를 사용해서 지혈을 해야 합니다. 자, 요거는 살을 파고 들어가기 바로 전 단계죠. 그래서 발톱이 이제 길어서 보행에 지장을 주는 발톱을 관리한다. 만약에 이제 뭐 장에 뭐 계속 뭐 넣고 키우는 애들이 있다거나 혹시나 뭐 아니면 얘를 이제 뭐 대부분 뭐 집에서 같이 반려동물이니까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발톱이 얼만큼 자란 게 이제 눈에 보일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정도 될 정도면 털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너무 이제 미용을 너무 안 시켰다거나 뭐 이래도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애기인데 얘가 만약에 자기연이고 어린 아이인데 발톱이 이렇게 휘어진 상태에서 보행을 계속 하게 되면 이제 발가락이 뭐 이런 뼈나 막 이런 게 제대로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휘어지거나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자견들의 이 보행이나 그다음에 이런 걸음걸이해서 체형이 예쁘게 잘 키우시려면 발톱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발톱이 이렇게 많이 자라 있거나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더 이제 뭐 자견인데 발톱이 이만해졌어 이러면 훨씬 더 발톱 자르기가 힘들겠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관리를 해서 어릴 때부터 발톱을 잘랐던 게 습관이 됐으면 괜찮죠. 그리고 발톱을 이제 아기 때 발톱은 왜 작잖아요. 작아서 발톱 자를 때도 훨씬 더 편하게 자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큰 다음에 자르려면 얘도 불편하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차츰차츰 이렇게 해서 뭐 점점 커지면서 자르는 거랑 아예 큰 걸 확 자르는 거는 얘네들도 이제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잘 관리를 그러니까 발톱이 얇고 작을 때부터 잘라줘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힘들어진다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지금 살을 파고 들지는 않았지만 보행에 당연히 지장을 주겠죠. 그리고 발톱이 이만해지면 애들이 걸을 때 탁탁탁탁 소리가 나요. 이제 바닥에. 그래서 일단은 소리가 난다 하면 이제 문제가 이제 심각한 거죠. 그러면 얼른 가서 뭐 만약에 지면에서 우리 패드보다 살짝 넘어서기만 해도 발톱에서는 소리가 나니까 빨리 갈아준다거나 너무 싫어하면 아니면 발톱깎이로 깎은 다음에 갈아주시면 됩니다. 자, 발톱이 휘어진 부분의 시작점을 발톱깎이로 잘라주고요. 자, 아까 요거는 살짝은 힘들긴 하겠지만 발톱 끝이 보이니까 기오틴형도 사용할 수 있겠다 싶죠. 그래서 기오틴형도 사용하고 니퍼형도 집게형까지도 다 사용할 수 있는 발톱이에요. 근데 아까 이제 살을 파고 들어간 거는 발톱 끝이 어딘지 안 보이니까 기오틴형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혈관이 자라지 않았으면 혈관 앞까지 잘라준다. 또 발톱 가리로 발톱 표면을 다듬어 준다. 자, 발톱을 제때 관리해주지 않으면 발톱이 옆으로 휘면서 자라서 이상 보행을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자견들 조심하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발톱에서 출혈이 있을 때는 지혈제를 사용한다. 우리 발톱에서 출혈이 있으면 지혈제 사용해야죠. 우리 그때 기자재 시간에 얘기했을 때 뭐뭐 있었어요. 우리 가루가 두 가지가 있었죠. 이어 파우더하고 그다음에 발톱에 있는 지혈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어 파우더는 뭘 한다 그랬었죠? 이어 파우더의 역할은 귀 안에 수분을 제거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귀털을 뽑기 쉽게 뽑는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었죠. 이어 파우더는. 그리고 수분 제거의 목적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우리 지혈제 같은 경우는요. 노란 색깔로 되어 있어요. 우선. 그리고 우리 그 기자재 시간에도 제가 막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혈제는 수분이 차갖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사용하기가 불편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유통기한을 잘 확인을 해야 되고요. 우리 이제 지혈제는 소모품이었잖아요. 기자재 관리에서 소모품에 들어가는 건데
유통기한 잘 확인을 해야 한다고 했고요. 처음에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지열제가 가루여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로 되어 있으면 안 되고 가루여야 되고요. 그리고 노란 색깔 가루여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열제는 그렇게 사용하는데 비싸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귀털을 뽑는 이어 파우더 같은 경우는 별로 비싸지 않죠. 몇천 원밖에 안 하는데, 왜냐하면 워낙 자주 쓰고 그다음에 뭐 이제 대단히 뭐 이렇게 지혈을 해주는 정도의 뭐 이만한 역할을 하지 않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용량도 훨씬 많지만 훨씬 더 이제 싸죠. 근데 이 지혈제 같은 경우는요, 뭐 한동안 거의 다 수입품이에요. 국산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한동안 수입하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땐 아예 지혈제가 다 동이 나서 살 수가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혈제를 처음에 열었을 때 되게 조심해야 되고, 양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지혈제 해갖고 뚜껑 잘 닫아가지고서, 어떤 분들은 지혈제를 어떻게 쓰시냐면 그거 이제 따로 조그만 통에 덜어갖고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한번 크게 당하신 분들이 한번 엎어져가지고 뭐 다 버렸다거나, 아니면 뭐 물에 빠뜨렸다거나, 아니면 수입이 막혀갖고 그 물건을 살 수 없었다거나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뭐 발톱을 깎았다 이래서 일단은 딱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발톱 깎기 전에 먼저 발톱 깎기, 발톱 가리, 그다음에 지혈제를 한꺼번에, 그다음에 지혈제 있으면 우리 그것도 있어야죠. 그 솜, 그치, 탈지면이 있어야죠. 우리 귀 청소할 때도 탈지면 필요하지만 발톱 깎을 때도 탈지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20년이 넘게 미용을 한 저도 가끔 발톱을 깎다 보면 이제 피가 날 때가 있어요. 이게 왜 피가 났어요? 좀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게 암만 오래됐다 하더라도 가끔 실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발톱을 분명히 이렇게 해서 깎으려고 잡았는데 얘가 확 움직였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잘못 잘려갖고 안까지 혈관을 또 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너무 혈관이 길다거나 이래도 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으면 바로 이제 지혈제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탈지면으로, 근데 이제 뭐 얘가 지금 바로 이렇게 됐을 때 뭐 피가 났는데 거기에다가 소독 많이 해서 연고 바르시면은 안 되고요. 안 되고요. 우선 출혈이 있다 이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발톱 깎을 때 한 손으로 보정하고 자른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 손으로 이제 보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가지를 잘 잡고, 그 다음에 발톱 깎기는 뭐로 쓴다고 했죠? 뭐 집게형도 되고, 집게형, 또 리퍼형, 그리고 또 기요틴형 이렇게 또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발톱이 얇고 작을수록은 작고 뭐 얇고 작고 자견들은 집게형을 많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조그만 애들 막 리퍼형이나 기요틴형 들어가면 얘네들이 또 겁을 먹고 무서워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얇은 발톱은, 얇고 가는 발톱은요 그냥 집게형으로 그냥 사용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잘라주는데, 또 발톱이 작고 뭐 우리 그 자견들의 발톱은요 별로 이렇게 피가 많이 심하게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를 때도 되게 느낌 없이 자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발톱을 잡고, 그 다음에 뭐 집게형이나 니퍼형으로 이제 발톱을 자르죠. 자르고 나서 이제 잘랐는데, 그리고 나서 발톱을 가는 거죠. 근데 혹시나 발톱을 갈고 나서도 피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자른 입구가 딱 혈관 바로 앞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로 잘랐는데 바로 혈관 앞이다 이럴 때는 이제 바로 갈면 안 되죠. 갈았는데 막 이제 그럴 때도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실수를 했는데, 잘랐는데 자르고 나서 발톱가리로 가는데 발톱가리에 피가 묻어 있을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럴 때는 얼른 그걸 내려놔야죠.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혈제를 발라주고, 그 다음에 압력을 가해서 지압을 해서 이제 몇 초 동안 계속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잘 안 눌러주면 다시 계속 이제 피가 계속 또 멈추지 않고 계속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지혈 안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발톱이랑 그다음 발바닥이랑 그다음에 귀가 지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이제 뭐 미용의 실수뿐만이 아니라 뭐 만약에 귀가 뭐 귀도 이제 피부병 같은 것 때문에 이제
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문제가 생겼다 이랬을 때는 귀를 이렇게 막 귀는 문제가 이제 계속 흔들잖아요. 계속 흔들어서 이제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뭐 붕대로 감아주거나 뭐 이런 이제 방법을 취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정말 힘든 게 발바닥인 거예요. 발바닥하고 발톱이에요. 그래서 발바닥하고 발톱은 정말 조심해가지고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발바닥 기본 클리핑 하는 거에서도 조심해서 뭘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나오겠지만, 자, 우리가 그 뭐 지혈제 가루를 함부로 사용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혈제 가루는 우리가 지금 뭐 미용 도구 박스 안에 뭐 들어있는 소모품인 지혈제는요, 발톱에만 지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톱에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발바닥 이런 데 지혈 안 된다고 해서 뭐 이제 다쳤는데, 상처가 나거나 다쳤는데 갑자기 이제 그거 이제 계속 지혈제 바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발바닥이나 이런 데 상처 나면 바로 이제 동물병원을 가시는 게 맞고요. 항상 우리가 이제 할 때는 지혈제는 발톱에만 쓰고 다른 데 절대 사용하면 안 되고, 그리고 지혈이 끝난 다음에 확인을 몇 번씩 다시 해야 하고, 확인 다 한 다음에도 절대로 걸어가게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보호자가 왔을 때는 견주가 왔을 때는 앉는 상태에서 바로 견주에 이제 안고 갈 수 있도록 바로 이제 전달을 하고, 그리고 견주에게 항상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이제 지금은 우리가 도구 사용하는 거 방법을 파악했고, 그다음에 이제 발톱에 대한 기본 미용 중 발톱에 대한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미용 중에서는 다음번에 이제 귀 청소하는 거랑, 그다음에 기초 클리핑이랑, 그다음에 기초 시저링 하는 거 이제 앞으로 더 수업을 더 할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실생활에 계속 연결을 지으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그리고 빠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집중 많이 하셔서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